반갑습니다. 저는 조진환 박사입니다. 제 입으로 박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지금 에어톡스에 대한 정의를 한번 좀 내려보려고 미디어를 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어톡스, 에어아큐 또는 솔루션을 한다고 이렇게들 많이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실상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립이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깊이 있게 분석을 하거나 또는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인체적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간에는 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통증을 고쳐, 통증이 좋아졌다, 눈이 좋아졌다, 머리가 맑아졌다, 두통이 없어졌다, 병을 고친다. 에어톡스는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근육이 이완됐다든지 어디 이렇게 신경이 좀 눌렸다든지 그런 것을 완화시켜주고 소통이 잘 되게 해주고 림프의 흐름을 잘 흐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에어톡스의 역할이에요. 어떤 병을 고쳤다거나 어떤 난치병이 나는 하여튼 대단한 것 같이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 앰플이 어떠니 저 앰플이 어떠니 내가 쓰는 앰플이 어떻게 돼,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너무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의술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고 또 우리 대체의학을 하시는 분들, 특히 미용을 하시는 분들, 건강, 헬스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서 가장 조심해야 될 점, 이 점이 있다면 앞서 얘기했지만 좀 그런 이야기들은 조심스럽게 아예 하지 않아야 됩니다. 말아야죠. 하지 말아요. 안 하는 게 좋아. 왜? 우리는 의료인이 아니잖아요. 의료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그 일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에어톡스. 에어톡스는 처음 한 7년 됐나요? 7, 8년 중국에서 나와 있는 쉽게 말하면 수동으로 만든 기계가 있어요. 그 수동 기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비슷한 기계들이 많이 나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작동을 이렇게 끄고 돌려서 뒤에서 눌러서 사용하는
이런 기기들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손실 없이 잘 만들어서 관리를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좋은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한 7, 8년 전보다 지금은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또 여러 사람들이 연구도 하고 또 개발도 하고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까 아마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 왜 이런 말을 내가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원래 카이로프랙틱 그 척추 교정 교정술이라고 하죠. 그걸 전문적으로 했었어요. 2004년도부터 제가 꾸준히 해왔던 그런 요법인데요. 처음에는 활법을 시작을 해서 체형관리 운동, 카이로프랙틱 이런 일들을 20여 년간 해오면서 지금까지 이르르면서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진다는, 다른 사람의 몸을 케어해 준다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잘못된 점이 무엇인가 하고, 물론 저도 그랬어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 병을 고쳐줘야지, 낫게 해줘야지. 막 초창기 때도 저도 막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했거든. 근데 하다 보니까 벽에 부닥치는 일이 생기고 가로막히고 또 제재당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의 그 결론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누구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체형관리 운동이라고 하는 협회에, 체형관리 운동 협회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운동을 통해서 미리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보자 했어요. 2016년도에는 제가 경기대학교 서비스 경영 전문 대학원에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체형관리 운동 과를 만들어서 한 7년간 해 왔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쳐 가지고 뭐 동국대학교에서도 하고 열린사이버 대학교에서 최고 경력 과정도 수료했고 건강 디자인 학과에 특임 교수도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홍보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2019년도, 20년도 요쯤에서 이제 미국에 있는 로드랜드 대학교에 이제 자연치유학과 책임
특임 교수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체형관리 운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요. 카이로프락틱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림프기관이나 신경기능이라든지 또는 혈관기능을 원활하게 회전을 시켜주는 일을 체형관리 운동을 통해서 하고, 틀어진 뼈를 잘 맞춰주는 것, 그래서 소통이 잘 되게 만들어주는 카이로프랙틱.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한 가지만 가지고, 야, 활법이 최고야, 카이로프랙틱 최고야, 체형관리 운동 그건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차츰차츰 한 가지 배워 나가다 보니까, 이것도 필요하구나, 이것도 해야 되겠네, 이렇게 정립을 하나하나 해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가끔 가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뭘 하나 개발을 해 갖고 와갖고, 이게 최고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어리숙한 얘기예요. 밥 먹는데 반찬 하나만 넣고 먹나요? 맨날 간장에다가 찍어 먹을 수는 없잖아. 콩나물국에다 먹을 수 없잖아. 이것저것 가려가면서 갖춰놓고 먹어야 영양도 공급이 잘 될 거고, 또 몸에 좋은 것들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 여러 가지 도구들, 여러 가지 그 화장품, 앰플, 각계각층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요소에 적시적으로 사용했을 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 말이 맞죠? 어떤 사람은 이 물이 최고야, 아니야, 이 화장품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다 필요한 겁니다. 다 필요한 건데, 이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좋은 제품이 있고 좋은 기술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피부 미용을 하시는 분들, 피부 미용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헤어를 하시는 분들, 헤어 자격증이 있어야죠. 그리고 미용기기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 많이 있잖아요. 어디까지가 미용기기이고 어디까지가 의료기기이냐, 우리나라는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돼 있어요. 의료기기냐 공산품이냐,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중에서 공산품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있잖아요. 스팀기라든지, 얼굴에 촉촉하게 스팀을 준다든지, 또는 갈바닉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헤어드라이기,
이것도 공산품이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정립을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모든 일에는 자격이라는 게 부여됩니다. 자격.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그 자격증들이 많이 있죠. 뭐 피부 미용 또는 헤어, 또 네일 아트, 메이크업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피부 미용을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4가지 자격입니다. 그 외에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다 어떤 협회에서나 또는 교육기관에서 수료한 수료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전문적으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전문 자격증이 몇 가지들이 있죠. 약 한 3천여 가지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요. 부동산 중개업자든지 살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미용업계에서 쓸 수 있는 미용기기라고 하는 종목이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 미용기기 사용에 대한 자격을 부여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노크를 하기 시작했고 또 데모도 하고 또 땡깡도 써보고 옥박도 질러보고 별걸 다 해봤어요. 16년도 시작해서 17, 18, 19 19년도 10월 달에 미용기기 관리사 자격증이 허가를 받아서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미용기기라고 하는 품목을 정해놓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민간 자격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민간 자격에 대해서 또 한번 잘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 자격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사항들이 있기는 하지만 미용기기는요. 자, 봅시다. 국가기관인 16개 부처가 있죠. 부처가. 자, 이 부처에서 모든 걸 다 관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공인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법인체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죠. 위탁.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동상자원부나 교육부나 이런 부서에서 법인에다가 위탁을 해서 자 이건 니네들이 관리를 해서 교육을 해서 자격증을 심사해서 교육해서 시험을 통해서 만들어서 사용해라라고 지시해준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디다 등록을 하느냐? 직업능력개발원이라는
단체에서 직업 코드를 형성돼 있어 만들어 가지고 그 직업 코드를 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내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민간 자격이라고 하고 민간 공인 자격이라고도 하고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면 아마 큰 무리가 없다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체험가족운동협회에서 미용기기 관리사 자격증을 2021년도에 개설을 해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허가를 맡은 자격증을 발부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발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기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미용기기 인증이라고 하는 인증 해놓은 그 기기들이 몇 가지 있어요. 지금 많지는 않지만 많은 그 제조사들이 만들고는 있어요. 뭐 이건 미용기기야 하고 갖다 사용해 보세요 하고 갖다 주는 것도 있지만 정식적으로 미용기기 허가를 맡은 게 아니고 공산품으로 나와 있던지 제조사들이 그냥 미용기기입니다라고 쓰세요 하고 했지만 거기에는 함정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째, 와트 수가 틀리고요. 전기의 용량에 따라 틀리고 헬스라고 있죠. 주파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주파수와 전기와 미용기기에 어느 정도 주파수와 어느 정도의 와트를 써라라고 하는 그 명시되어 있는 그 내용대로 물건을 제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납품을 하는 그런 것들을 써야 됩니다.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미용기기 인증을 맡은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화면을 통해서 하나씩 보내드릴게요. 자, 에어톡 2020이라고 하는 요즘 우리 베누타에서 만든 제품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그 잘 아시는 반영구 하시는 분들 있죠. 지금 아직 반영구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잘 허용을 안 해주고 있는데 할 수 있는 허용되어 있는 제품이 하나 있어요. 성년 메디칼에서 만들어 놓은 샤르망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거는 미용기기 공인 인증을 맡아서요. 샤르망이라고 하는 반영구를 할 수 있는 정확하게는 눈썹 미용 특수 화장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요. 할 수 있는 미용 기기 반영구 눈썹 미용 기기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걸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 중에서도 지금 이제 메디칼 센터에서 만든 건데요. 이 제품들을 보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용 많이 안 하는 것들이니까 그냥 한번 눈으로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히얼펜이라는 거 있고 또 테라 워터라고 있어요. 테라 웨이브 드라이기 같은 건데요. 테라 에너지가 나오는 그런 기계예요. 이런 기계인데 이렇게 돼 있는 기기를 사용을 하셔서 여기에 이제 테라라고 하는 그
빛이 발사가 돼가지고 이 빛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 빛이 보이죠 여기 이렇게 사용하는 통증도 완화시켜주고 림프순환을 도와주는 이런 기기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런 그 제품들이 정말 미용기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인증을 어디까지 맡아서 했느냐 하는 건 중요한 게 뭐냐면 미용기기 인증을 하는 기관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도에 세계 미용기기 인증검증위원회라는 구성을 해가지고요. 저희 메디컬 에스테틱 협동조합과 같이 미용기기 사단법인에서 미용기기 인증위원회에서 아까 얘기했죠. 전기 사용하는 와트수와 헬스를 적절하게 배정을 잘 했느냐를 확인하고 그 확인된 그 내용을 가지고 미용 인증 마크를 부여해 줍니다. 인증.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용 인증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눈썹 미용 화장술을 하고 있는 분이 지금 한 130여 분이 되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전문가 교육을 받고 전문가로서 눈썹 미용 화장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처벌 건수는 한 번도 없어요. 어느 기관에서 한번 검열이 나왔는데 시정명령만 하나 받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서류를 다 제출을 해가지고 혐의 없다고 하는 통보를 받았어요. 물론 법원에 출두도 안 했습니다. 아니 경찰서에 조사도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냐? 서류를 완벽하게 가지고 갔고 자격증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사단법인이 정해준 사단법인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미용기기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절대로 방해받지 않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용기기 관리사 자격증 어디까지가 활용 가치가 있느냐, 어디까지 활용을 할 수 있느냐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방어를 잘하면 잘 쓸 수 있습니다. 마음 놓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미용기기의 시발점 그리고 미용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는요. 에어톡스를 이용한 또 미용기기 중에서 눈썹 미용 화장을 할 수 있는 범위 또 네 번째 시간으로는 어떤 기기를 사용해야
안전한 미용기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우리가 접근해서 케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1탄, 2탄, 3탄, 4탄, 5탄까지 하면서 하나하나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용기기 관리사 자격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다음번에는 미용기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있는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미용사 여러분, 그리고 헤어를 하시는 분, 또는 힐링센터를 하시는 분들, 또는 체육관이나 관장님들 있죠. 그리고 체형관리 운동, 카이로프랙틱 샵을 운영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어떤 운동을 시키고 어떤 케어를 해야 건강을 유지하고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좋은 운동법이 무엇인가, 역할이 무엇인가, 그 기능에 대해서 매주 하나하나씩 점검을 해나가고 만나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재미없지만 재미있게 관찰해가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